안녕하십니까, 김선민입니다. 별리사 스쿨에서요 화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화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 이제 63회에 벌써 이제 지금은 제가 2024년도 12월 달에 지금 이걸 찍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리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내년 대비 강의를 갖다가 미리 한번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는가라는 것을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63회죠 벌써. 63회 1차 시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학 전체적인 커리큘럼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화학은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렇잖아요. 베이스가 중요한 과목이라서요. 그리고 화학이 10문제밖에 안 됩니다. 10문제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자연과학 전체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학생들 중에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좀 효율적인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화학 잘 보는 게 아니라 1차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차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새겨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많은 참고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목차 이건 쭉 진행해 보면 압니다. 자, 간단한 제 소개고요. 예, 한때는 제가 조금 유명했던 서생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건 PPT는 자료로다가 띄워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별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자, 전체적인 강의나 한번 보시죠. 자, 3월 달에 개강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6월 정도까지 3, 4, 5, 6 한 4개월 정도인데요. 이게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거 18회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뭔가 잘못됐고, 화학 같은 경우에 메이저 과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학에서도 메이저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별리사 1차 시험에서는 더군다나 메이저가 아니죠. 법 과목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학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빼앗게 되면은 오히려 메이저 과목, 법 과목 내지는 자연과학에서도 아마 지구과학이 메이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에서 공부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그런 과목에서 고득점을 못 치면은 1차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학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공부하는 것이 맞다. 물론 당연히 베이스가 있는 수험생이면은 당연히 9개, 10개 맞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요, 베이스가 없는 사람이 맞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강의를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한 번 강의할 때 2시간 반 정도만 하고 싶어요. 원래 한 3시간 반 정도씩 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만 해서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18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 3월부터 6월 정도. 그러니까 강의 시간이 작습니다. 강의 시간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에 그렇게 큰 부담을 드리지 않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강의 교재는요, 제가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올해 PDF 파일을 새로 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거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반드시 올해 걸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3회 제가 PDF 파일 올려드리면 그거를 다운받아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강의고요. 기본 강의는 그냥 잠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내용 강의 전체입니다. 별리사 화학에 필요한 내용 강의 전체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10회 정도만 하시죠. 네, 문제도 너무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화학에서 어떤 사람 1000문제씩, 2000문제씩 풀려고 한다. 예, 화학만 1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합격에는 거리가 자꾸 멀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합리적인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7, 8월에 객관식 문제풀이 가고요. 그 다음에 최종 정리 4회. 요거로다가 모든 커리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객관식 문제풀이 하고, 그 다음에 최종 정리하면 되죠. 예, 전부 다 모든 교재는 다 PDF 파일로다가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강의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별리사 쪽엔 그런 선생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미트, 디트, PT에서 제가 오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쪼개지요. 자꾸 학원이. 기본, 심화, 핵심, 문제풀이도 문제풀이 1, 기출문제풀이, 문제풀이 2, 이렇게 쪼개가지고 강의를 계속 늘려서요. 1년 내내 수업만 듣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거 그냥 떨어뜨리려는 수작 아닐까요? 이게 표현이 조금 거칩니까? 근데 저는
거칠어도 그거는 떨어뜨리는 수작 같습니다.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제 생각에서는요, 강의는 함축적으로 필요한 내용만 딱 담으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요, 그 강의를 들은 것을 토대로 해서 잘 이해가 되었으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암기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기본 심화 이런 거 구분 안 합니다. 그냥 기본 강의, 그냥 기본이라고 했지만 그냥 내용 전체입니다. 내용 전체를 갖다가 그냥 여기서 마무리 한 방에 딱 끝내버리자고요. 그래서 내용 강의 요것만 다 들으면은요, 예, 변리사 화학 시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당연히 분광학, 유기화학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담아서 강의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빠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수강 후기 뭐 학생들이 이렇게 보내줬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별 쓸데없는 얘기고요. 무료 특강은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선생님 기출은 어떻게 합니까? 기출 문제 제가 무료 특강으로 올려놨어요. 45회부터 60회까지 해설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올려놨으니까 요거 그 다음에 핵심 월드컵 특강이라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월드컵 16강 진출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2년 전인가? 그때 제가 그 핵심 파트 특강, 그래갖고 월드컵 특강 그래가지고요, 요거 이해 암기형 부분만 제가 몰아서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어디다 올려놨냐면요, 예, 여기다 올려놨어요. 변리사스쿨 홈페이지에 있거나 혹은 제 유튜브에 About 화학이라고 검색하시면요, 거기에 월드컵 특강이라고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변리사 기출문제를 제가 해설을 전부 다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혹시 만약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싶으신 분은 풀어보고 나서 거기서 해설 강의를 들으면은 뭐 사실 뭐 유튜브나 변리사스쿨 홈페이지는 거나 무료잖아요. 무료니까 이런 건 수강료에 부담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수강생 혜택은요, 제가 뭐 강의를 하면서 좀 혜택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항상 매년 스터디 운영해 드리거든요. SM 스터디 지금은 조금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뿌듯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잘 따라오는 것 같아서 저도 더 열심히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도 또 운영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를 운영해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스터디에 올 수 있는가 하는 자격 조건은 스터디 그때 OT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스터디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저희 바이블 내용 강의 교재 이런 거 문제풀이 교재 이런 거 전부 다 PDF 파일로 다 나가는 건 맞고요. 그거 말고 추가 문제입니다. 추가 문제 교재를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실물 교재도 있고요. 또 파일도 있습니다. 그걸 다 무료로다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자,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지요. 공부 전략은요. 자, 요건 이제 잠시 후에 또 설명하고요. 변리사 화학은요, 크게 보면 이해 암경이 있고 응용 계산형이 있어요. 이해 암경 파트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이제 PPT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해 암경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응용 계산 부분 뭐 속도, 평형, 뭐 기체 파트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 암경과 응용 계산형이 복합되어 있는 액체라든가 용액, 산염기, 용액 평형 이런 겁니다. 자, 이럴 때요, 공부 전략은요, 화학은 베이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베이스 없는 수험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아무리라는 것은 기간 1년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1년 정도에서 화학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화학은 전체 공부의 8분의 1 정도의 비중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주일에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한다면 비중적으로 10시간을 공부한다면 한 1시간 남짓, 이 정도만 화학을 할 시간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그게 전체 공부의 균형감 아니겠습니까? 민법의 반 정도, 한 3분의 2 정도 하는, 3분의 1 정도 하고요. 나머지 산재법의 3분의 1 정도 하고, 자연과학 전체 갖고선 3분의 1 하는데, 그러면 자연과학은 4과목이니까 그걸 또 4분의 1로 또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화학은 전체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8분의 1 내지는 8과목이니까 8분의 1. 그 8과목도 그거 아닌 것 같죠. 민법이 워낙 많으니까 뭐 10분의 1? 10시간 하면 1시간 남짓, 그것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베이스 약한 문과 학생들 내지는 화학을 거의 처음 접하는 수험생은요, 1년 공부에서는 화학 절대 고득점 못 칩니다. 그냥 자신 있게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찍어서 맞추는 건 제외로 하겠습니다. 그거 빼고요, 고득점 못 치니까 고득점에 욕심낼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맞자라는 거고요. 그 필요한 만큼을 받는 방법을 지금부터 잠깐 말씀드릴 겁니다.
이해암기형과 응용계산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공격급 수험생과 방어형 수험생이 공부 전략을 달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베이스가 단단하고 화학을 나는 공격으로다가 주 전략 과목으로 본다라고 하는 수험생도 계실 것이고요. 그런 분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다? 방어인 수험생, 화학이 방어다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보시지요. 공격형 수험생입니다. 자, 많이 합시다. 이 친구들이 뭐 고등학교 때 화학 1등급을 받았다거나 내지는 화학과 재학생이라든가 재시생 중에서 전년도 화학 7개 이상을 득점했다든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학생들 경우에는 이번 시험에는 8개, 9개 이상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많이 합니다. 이해암기형, 응용계산형 부분 모두 학습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문제를 소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면 한 거의 1000문제 가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집도 제가 추가적으로 나눠주는 것도 있으면 그것까지 더 풀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친구들은 화학의 베이스가 단단하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만 투자하여도 남들보다 훨씬 많이 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들은 화학 실력을 더 많이 크게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격형 수험생은 많이 공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방어형 수험생은요. 방어형 수험생은 예를 들면 화학이 만약에 4, 5개 정도다. 사실 뭐 5개, 6개 목표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건 목표고요. 솔직히 말해서 2개보다 더 맞으면 되죠. 찍어서 맞은 게 2개니까. 그죠? 3개, 4개만 맞아도요. 방어인 수험생에 만족하는 수험생이 있을 수 있다고요. 말하자면 2개 맞을 거면은 그냥 버리면 됩니다. 화학을. 만약에 목표가 2개다 그러면 지금부터 완전히 포기한다. 대신에 들어가서 일자로 쭉 찍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 과목을 버려서는 거의 합격이 불가능한 게 지금 현실의 시험이지요. 1차 시험이지요. 그래서 화학을 버리지 마시고요. 방어인 수험생은 필요한 만큼만 합시다. 전체적인 일단 내용 강의는 한번 쭉 들어주십시오. 내용 강의 이거 한번 정도 쭉 보시고요. 1, 2회독만큼은 꾸역꾸역이라도 합시다. 그래야만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은 이해하니까 그렇습니다. 1, 2회독 꾸역꾸역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해 암경 부분 아까 제가 그 앞에서 적어드렸던 것이요. 그 부분에 중점 두고 공부합시다. 예, 응용 계산형 문제에 시간 보내지 말자고요. 어차피 시험장 들어가서 못 풉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부할 때도 아예 처음부터요. 한두 번은 꾸역꾸역 본 다음에 이해 암경에 중점 두고 가시면 좋고요. 많은 문제 푼다고 욕심낼 것도 없습니다. 많은 문제 푸는 게 오히려 독이 돼요. 이 문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풀다가 법 과목의 시간을 빼앗기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문제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정도 문제만 풀면 좋겠다라고선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어인 수험생과 공격인 수험생은 공부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화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법 과목은 알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그 자기의 현재 베이스에 따라서 내가 방어다 혹은 공격이다를 갖다가 대충 한 90% 이상은 결정이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수험생이 있어요. 자기가 방어인 줄 알았더니 의외로 화학이 너무 재밌더라. 그래서 나 화학 공부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풀리네 오히려. 법 과목을 할 때 이 스트레스가 화학을 하니까 풀린다라고 하는 수험생이 가끔 가다가 한두 명은 있을지도 몰라요. 있진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있다면은 그때는 그 학생은 공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일 때는 많은 문제 푸는 건 저는 추천합니다. 하지만 방어인 수험생이 많이 하려다가 화학에서 발목 잡히고요. 화학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가 진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법 과목에서 망그러지면 1차는 물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바보 같은 공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며 그 다음에 저는 변리사 스쿨에서 화학 강의하면서 계속 그것을 강조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목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화학 잘 보기가 아니라 변리사 1차 시험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하기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강의와 문제를 접하는 태도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격 방어는요, 어떻게 판단하냐면 보통 그냥 스스로 다 알아요. 스스로 다 아는데, 나중에 이 문제도 한번 또 내드릴게요. 그래서 효과적인 합격 공부 방법, 제가 요거는 여태까지 지금 말한 걸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있게 화학 그냥 맡겨주십시오.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기긴 수험생은요, 당연히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내용 100%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학생은 제가 잘 가르쳐서 다 맞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베이스가 다 맞을 만한 토대가 돼 있는 사람인데 제가 거기에 내용 정리를 깔끔하게 다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다 맞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어인 수험생은요, 결코 욕심내지 맙시다. 방어인 수험생이 이상한 거에 욕심내다가 법 과목 망그러지면 그거는 몇 년 갑니다. 그러니까 1차는 결코 이런 전략적인 공부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말 이해가 되시죠? 예, 좋습니다. 스스로하는 겁니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 맞죠, 선생은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합격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리사 1차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도요, 화학을 최소한으로 공부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화학을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 과목에 혹은 자연과학에서 여러분들이 공격이어야 하는 지구과학이라든가 뭐 어떤 분은 생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물리일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어떻게든지 효율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턱대고 많이만 하다가 망그러지지 맙시다.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죠? 많이 하다가 망그러지는 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요, 자기 스스로를 잘 깨우치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볼 때 분명히 방어야. 확 어떻게 보면 방어도 안 돼. 솔직히. 네, 방어도 못 될 만한 진짜 형편없는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남은 기간 동안에 자기가 열심히 하면 공격되겠지 뭐라는 오만함을 갖고 있는 수험생이 의외로 있거든요. 그런 오만함은 버립시다. 그 오만함을 버리고요. 자기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가진다면 그게 합격을 한 걸음 더 앞당기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이 무슨 말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상기하셔서 다가오는 내년, 제가 내년 열심히 강의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셔서요. 후년 2월 달에 시험 보실 때, 지금은 2024년이고요. 여러분들은 2025년도에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2026년도 2월 달에 1차 시험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길을 화학에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하고 변리사 스쿨에서 화학을 담당하는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